본 방송은 5월 10일 토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4번째, 그중에서도 2부 634-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 용병들은 잘하고 있을까? 이제 10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팀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콜 어빈과 잭 로그인데 입단할 때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어빈이 여길 왜 와? 그런 얘기 정말 많았잖아요. 저는 동명이인은 있는 줄 알았어요. 콜 어빈 뭐 제이크 어빈이 오나? 아니었더라고요. 제이크 접으죠. 제이크 어빈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이크 어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여준 게 있고 그렇죠. 이름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결국 콜 어빈의 최대 강점은 커맨드. 그러니까 애초에 스토프가 뛰어난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물론 KBO 기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KBO 기준에서는 포심 스피드가 148, 평균 속도 148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빈 선수의 최대 강점은 커맨드. 안정적인 제구력이 바탕이 되는 투수인데 KBO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9이닝당 볼넷 지금 3점대 정도 나오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뛸 때보다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A나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보다도 이제 9이닝당 볼넷이 좀 높은데 아마 어빈 선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포심 투심 던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공이 빠져요. 콜 어빈 선수가 던지는 암사이드, 그러니까 우타자 기준 왼쪽으로 포심, 그러니까 페스트볼 계열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이게 초반에는 막 마운드 문제다, 뭐 공인구에 적응을 못했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적응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이 투구 분포도를 봐도 그렇고 그런 바깥쪽으로 높게 빠지는 페스트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볼넷도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도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의 탈삼진 능력에 대해서는 좀 불만은 없는데 조금 적응을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아직 적응을 못했는데도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다는 건 어빈이라는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도 같다가 두 번째. 그래서 하루빨리 적응해줬으면 하는 게 두산 팬으로서의 바람이고 또 KBO 그러니까 전 KBO 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어빈이 좀 빠른 적응을 마친 이후의 모습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KT전에서 시원하게 쥐어 터진 거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 외에는 거의 다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등판이었고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커맨드 이슈는 뭐 근데 이 선수 메이저리그 있을 때부터 간헐적으로 시퀀스 몇 경기 단위로 커맨드 날아갈 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애초에 넘어올 때부터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아주 높은 플로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폰세 같은 뭐 엄청난 업사이드까지는 기대를 안 했다는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만 이 선수 이제 외인 특집 같은 걸 할 때 탑3 기대되는 탑3 투수로 항상 어빈을 뽑았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은 플로어. 근데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커맨드가 안 되는 와중에도 기본적인 패스트볼 쉐입의 강점과 어떤 본인의 그 체급 선수 자체 체급을 이용해서 뭐 어쨌든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 찍어내고 있고 FIP는 좀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커맨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는 시퀀스가 나오면은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걱정은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했던 모습 거의 그대로고 약간의 커맨드 이슈가 더해져 있다 이 정도라서
고점이 찍혔을 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분명히 5월이든 6월이든 어떤 시퀀스 몇 경기 단위로는 본인이 적응만 어느 정도 된다면 그리고 몸 그 0점만 좀 맞는다면 고점을 찍어줄 만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고점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7, 8이닝까지 던질 수 있느냐, 삼진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실 거의 걱정은 안 된다. 첫 번째 등판에서 5이닝 사실적 조금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까보니까 좀 충격적인 결말이었었는데 그 다음 경기 때 바로 7이닝 무실점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둬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간격들을 줄여 나가는 것 그리고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7이닝 무실점 계속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일 텐데 많은 뭐 구단 수뇌부들이나 감독들 입에도 저 선수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선수인 만큼 코러빈 선수의 연착륙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적응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수 콜 어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잭 로그입니다. 막상 까보니까 저 어빈보다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한다 말고 그렇죠.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잭 로거 선수는 그러니까 강점은 확실해요. 공이 더럽다. 더럽죠. 소위 말해 지저분하죠. 더럽다. 예, 예. 근데 투구 폼은 더 더럽다. 좌타자 기준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좌타자가 상대하기 힘들게 던지는 유형의 투수인데 공도 깨끗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어쨌거나 페스트볼로 구사하는 게 투심이고 여기에 횡 움직임이 굉장히 큰 슬라이더 그걸 이렇게 두 개를 좌타자 상대로 구사하는데 그 슬라이더가 헛스윙률이 거의 50%에 가깝게 찍히니까 미쳤어요. 네. 좌타자 입장에서는 로그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 못 쳐요. 네, 진짜 예. 지금 성적 보면 못 친다라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1월 좌타자는. 6분입니다. 답 안 나와요. 네. 좌타 상대가 좌타들이 로그 상대로 지금 OPS가 .373인데 이건 그냥 다 못 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저승사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좌승사죠. 우타 상대로는 아무래도 레퍼토리 특성상 그렇죠. 이쪽도 확실하게 제압할 만한 구종이 좀 아쉽다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또 이프가 나와야 되나? 그 대신 여기는 이제 커터를 던지긴 해요. 네, 체인지업 밸류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근데 월락 던지는 그 슬라이더 밸류도 좀 그렇죠, 높아서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미봉책 느낌으로 우타 상대로 잘 봉인을 해두고 좌타 상대로 아웃 카운트를 쌓아 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밸류가 충분히 나오는 것 같고 이 선수는 실제로 지금 찍히는 지표 대비 세부 지표라든가 투구 퀄리티는 더 좋아요. 맞아요. 어빈이랑 약간 반대. 네. 어빈은 운이 약간 좋아서 지금 지표가 찍히고 있는 거라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월 그러니까 4월 초반 이후로는 투구 퀄리티로만 놓고 보면은 KBO 리그 외인 투수들 중에 탑 3 안쪽 말석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 페이스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면 WR 랭킹 최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FIP도 1가량 낮고요. 네. 바빕도 좀 튀어요. 지금 튀어요. 바빕이 3할이 넘어가니까 운이 안 좋아서 네. 이 정도예요. 본인이 해주는 거에 비해서 좀 성적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준다는 것에 비해서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잭로그와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어떤 교체 시점이라는 순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뭐 6이닝 넘어가면 바로 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가지고 극복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외인 투수인데. 잭로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콜 어빈과 좀 상반된 현상으로 현재 성적이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타자 부분에서는 올 시즌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제이크 케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약으로는 마음에 들죠. 너무 잘해주고 있다. 네, 초반에 좀 못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경력이 꽤나 있는 선수. 작년까지도 그렇죠. 플래툰으로 뛰다가 온 선수를 데려왔는데 잘해요. 본인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브가 원래도 선구안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컨택 툴, 그러니까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이니만큼 적극적인 컨택을 가져가면서 개피팅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장거리 타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게 그 몸살 감기로 2군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살짝 불안한 건 이제 제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장타가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홈런 같은 절대적인 장타 말고 그냥 2, 3루타. 그냥 전체적으로 봐도 장타가 좀 적긴 하고요. 또 하나 불안 요소라면 바빕이 좀 튀어요.
3할 9푼. 네, 지금 바비 3할 쓰레기를 잘 주었나? 잘 모르겠어요. 다시 나온. 근데 쓰레기로. 다른 선수랑은 별개로 케이브 선수는 일단 홈런이 2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타가. 바빕에 들어가는 표본 자체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거나 저는 이 선수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이런 갭피팅, 그러니까 2루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바비비 좀 튀는 만큼 타율은 좀 깎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응해서 장타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기는 합니다. 그냥 가면 냅둬도 잘할 것 같아요. 초반 진짜로 끔찍했던 구간들이 한 1, 2주 있었는데 그때 제외하면 OPS .900 낭낭하게 넘기니까 지금 안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아마 장타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타율은 빠질 거고요. 네. 바빕 3할 9푼 3리 유지가 안 되는 수치라서 근데 선수 프로필 특성상 아마 3할 4푼대에서는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라인 드라이브 하드인 많이 만들어내는 맞아요. 유형의 타자고 스케일도 좋기 때문에 한국 KBO 기준으로는 그래서 바빕이 한 3할 때 초중반까지 빠진다고 감안하면은 타율은 빠지겠지만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타에서 이 빠지는 타율을 얼마나 OPS로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선수의 체급 자체는 올 시즌 KBO에 넘어온 외인 타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인 건 맞다. 네.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WR 그리고 OPS를 찍을지 궁금한 타자입니다. 네, 좋은 타자예요. 케이브 역시나 이 선수도 여기 왜 오냐는 얘기를 들었었던 만큼 2군에 다녀온 이후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구단 유튜브나 이런 여러 SNS에서도 이 선수의 어떤 워크애식을 조명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만큼 케이브 선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은 현재 두산 베어스의 상황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3명의 외국인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같은 한 지붕의 두 가족인 LG 트윈스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치리노스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리너스 등판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이 진짜 잘합니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극찬의 의미로 공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이게 장점인 선수이긴 했어요. 싱커, 그러니까 투심으로 분류되는 싱커, 그리고 스플리터, 여기에 슬라이더, 스위퍼도 던지지만 결국 3피치거든요. 이렇게 3개를 던지는데 이 3개의 구종이 똑바로 오는 공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보면 더러워. 무브먼트가 진짜 화면으로 봐도 네, 진짜 와, 대단하네요. 더럽다라는 말이 맞거든요. 참 공 모같이 오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원래도 무브먼트에 강점이 있던 선수니까 그 부분이 KBO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 근데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평균 내지는 평균 이하였던 구속이 KBO에 오니까 평균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장점이 극대화가 됐고 특히 어쨌거나 투심볼러잖아요. 그러니까 싱커를 던지는 페스트볼을 싱커로 던지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땅볼 유도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올 시즌도 땅볼 비율이 62.5%가 나오는데 LG 내야진들은 이제 수비 잘하기로 뭐 유명하니까 거기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서 코러빈 선수를 얘기했지만 치리너스도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간다 내지는 5선발 내지는 6선발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올 때 기대를 좀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했던 건 부상. 네. 치리너스는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뭐 부상 걱정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잘하면 지금 당장은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뭐 부상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면 즐겨야죠. 그 한 경기 뭐 정확히 언제 경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투구수가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됐는데 다음 이닝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래서 진짜 이제 시즌 접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그냥 좀 뭉침 증세 그냥 네. 단순히 있어서 로테이션 아직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있는데 뭐 이대로라면 사실 내년에는 조금 LG에서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리너스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선수가 다른 부상이 아니라 투구하는 팔쪽 부상이 좀 네네. 많았어요. 팔꿈치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기량은 의심할 여지 없다. 올해 보여준 거 보면. 이닝도 뭐 8경기에서 50이닝을 딱 소화를 했으니까요. 한 경기당 6이닝 이상을 던져준다고 봤을 때 평균 자책점 1.62. 정말 뭐 특급 외인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치리노스입니다.
지저분한 볼끝을 바탕으로 해서 타자를 압도하는 요니 지리노스 선수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에르난데스입니다. 그 에르난데스는 작년에 이제 켈리 대체 선수로 이제 들어와서 네. 올 시즌까지 2년차 선수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선발 투수로서 이닝 소화 능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을 야구에서는 정말 불펜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해줬었는데 사실 뭐 외국인 투수는 선발 투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선수니까요. 어쨌든 올해도 부상 전에 로테이션에서 가장 불안한 선발 투수였습니다. LG 트윈스 로테이션에서. 근데 지금 이제 허벅지 그 햄스트링 쪽 부상을 당해서 빠져 있는데 뭐 지금 나오는 걸 보면 5월 말 정도면 1군 등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다행히 이제 던지는 팔 쪽 부상이 아니고 하체 쪽 부상이니까 남은 시즌 뭐 잘 던져줬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이닝 소화력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불펜으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선발에서 또 이닝 소화를 해주는 거랑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어쨌든 잘 복귀해서 좀 다시 로테이션에서 활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선발로서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기는 했어요. 마이너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는 선발로 나온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던지는 거 보면 사실 그런 걱정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다만 이제 올 시즌에는 표면 성적이 좀 안 좋은데 이게 그 0.2이닝 9실점한 그 경기 하나 때문에 성적이 좀 폭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 제외하면 그냥 에르난데스답게 했다. 뭐 지표가 크게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돌아오면 그냥 작년처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닝 소화 능력은 뭐 LG 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서 넥스를 6이닝으로 보는 게 좀 마음 편히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이 선수 투구 스타일 자체도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페스티벌 밸류에 약간 많은 것을 달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얘기한 앤더슨 선수랑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긴 이닝을 소화한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선발 투수 스타일이라고 봐야 하나요? 요즘 막 구속혁명으로 짧은 이닝을 강렬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선수.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은 투수라.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얼른 로테이션 멤버로 잘 돌아주기를 저도 바랍니다. 좋은 투수니까. 엘리 에르난데스였습니다. 0.2이닝 8실점 경기가 있었는데 그 표본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경기에서 19이닝, 이닝당 5이닝이 조금 안 되는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 에르난데스입니다. 현재는 지금 부상 중이고 이 부상 대체 선수로 코엔윈 선수가 등판을 하고 있는데 에르난데스 선수도 빠른 복귀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윈 선수를 또 대체 선수로 데려온 만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 경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한 경기 나왔는데 제가 등판 경기를 봤거든요. 끝까지 봤는데 느낀 점은 일단 투구 폼이 되게 특이하다는 거. 네,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상체로 던지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상체로만 던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상체가 던질 때 안 숙여져요 거의. 그러니까 네, 되게 상체가 꼿꼿하게, 꼿꼿이 써 있는 네. 느낌인데 저는 보면서 누구 느낌을 받았냐면 옛날에 컵스의 제이크 아리에타. 네. 그리고 쌀영상. 그죠. 가깝게 보면 두산에 있었던 프랭코프. 음. 그러니까 투구 폼 자체는 되게 비슷한 유형.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엄청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포심 스피드가 140 후반대는 나와요. 147, 8 정도 이제 던져줄 수 있는 선수인데 첫 등판임을 감안하고 표본이 적음을 감안을 해야겠지만 스트라이크 비율이 70%거든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존에 겁 없이 꽂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겁 없이 꽂는 것도 장점이고 여기에 이제 커브, 슬라이더, 그다음에 옵스피드, 체인지업인지 스플릿인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좌타자 상대로 던지는 옵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대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계속 끌고 갈지 에르난데스의 복귀를 기다려서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에르난데스 선수의 대체 선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당장 LG 트윈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불펜이 불안점이기 때문에 이닝을 최대한 오래 끌어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이런 선수가 이닝을 오래 끌어줄 확률이 높죠. 음.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볼 안 던지고 막 들어가면 어쨌거나 그렇죠. 이닝은 많이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가 호주 리그에서만 뛰어서 표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호주 리그 성적을 보고 이 선수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한 경기로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데뷔전 봤을 때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 이 선수가 사실 내년에 아시아 쿼터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대체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첫 등판에 사실 1회부터 최정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6이닝 소화해줬고 물론 이제 삼진을 좀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현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진짜 공을 받자마자 진짜 빨리빨리 바로 뿌리고 거기다 이제 공격적인 피칭까지 하니까 저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것 같아서 뭐 LG 팬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든 첫 등판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선수로 들어왔는데 어떤 결말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코엔민 선수였습니다. 6이닝을 어쨌든 책임져 줬고 공격적인 피칭을 바탕으로 빠른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코엔민 선수였고요. 이제 LG의 외국인 타자입니다. 오스틴 진입니다. 네, 뭐 LG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죠. 거기다가 뭐 우승까지 선물해줬고, 뭐 이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는 사실 뭐 1루수를 보기도 했지만 주로 외야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 LG에 와서는 뭐 아예 그냥 거의 1루수로만 거의 출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2년 연속으로 1루수 골든글러브도 수상을 했고, 뭐 사실 수비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준수한 평균 이상의 1루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30홈런 100타점에 OPS 9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찍어줄 수 있는 검증된 타격 능력이고 저는 무엇보다 오스틴 선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는 굉장히 그 아까 에레디아 선수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성격도 활발하고 정말 분위기 메이킹 능력도 정말 뛰어난 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좀 머리 쪽 부상이 좀 있었는데 네. 어지럼증을 호소했었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사히 회복해서 뭐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틴이 미국에 있을 때는 선구안이 좋은 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컨택이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 변화구 컨택이 잘 안 되는 선수였어요. 그럼 이 선수 오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썼으니까 저도 잠깐의 프로필은 봤거든요. 원래 메이저리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 시절에는 변화구의 이슈를 보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KBO를 넘어와서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KBO 투수들은 변화구에 약점 있는 거 알면 변화구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스틴은 KBO에 들어와서 자기 스타일을 바꾸고 더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넷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삼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지금 심지어 올 시즌 무서운 점은 타율 대비 바비비 낮거든요. 타율이 지금 3할 초반인데 바비비 2할 8푼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OPS가 1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운이 없어서 지금 이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 쓰레기 잘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만 잘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스틴 선수를 상대로 만나야 되는 팬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KBO 팬으로서는 그냥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좋은 퀄리티 좋은 타자. 동의합니다. 네, 지금 타자 기준으로 외인 타자 리그 탑 3? 낭낭하게? 탑 3? 네. 그럼요. 네. 충분히 된다고 봐요. 네. 종합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높은 육각형이 좀 골고루 찬 느낌의 타자라서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3 딘 뭐 오스틴 딘 케이브 디아즈 이렇게 봐야 될까요? 케이브는 그 말석 케이브는 정도 잘 지금 좀 모르겠는데, 애매하고 네. 오스틴은 확실히 탑 3. 디아즈 뭐 저는 위즈덤 뭐 데이비슨도 네. 빼먹을 수 데이비슨도 없으니까. 네. 말석 정도 줄만 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딘인데요. 지금 현재 OPS는 박동원 선수 뒤를 잇고 있고 홈런은 노시환 선수와 함께 공동 2위입니다. 10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오스틴 딘이라는 선수가 LG한테 얼마나 큰 복덩이일지 타팀 팬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LG 팬분들에게는 정말 큰 매력 덩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LG 트윈스의 현재 4명의 외국인 선수들 중간 결산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남아있는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후라도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단 초기에 이 어떤 그 야구력, 야구 주머니 이런 네. 것들로 좀 많이 조명이 됐었던 후라도 선수였는데요. 그 굉장히 그냥 단순히 말하면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죠. 근데 정말 역대급으로 키움 시절에도 좀 그랬고 승운이 진짜 없다가 최근에는 좀 승리를 좀 챙기긴 했는데 뭐 평균 소화 이닝도 6이닝이 훌쩍 넘어가고 이게 보면은 6회 이전에 내려간 경기 자체가 올 시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8이닝 경기도 한 번 있고 뭐 올해도 이 페이스면은 충분히 190이닝 정도는 던질 듯한 페이스인데 이제 키움에서 2년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한 185이닝 정도 던졌거든요. 뭐 사실 과부하만 안 걸리면 뭐 올해도 그냥 솔리드한 활약 펼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시즌 동안 키움에서 뛰다 보니까 뭐 가을 야구 등판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도 가을 야구를 노리는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가을 야구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야구 주머니 이슈는 이제 후라도 선수가 아니고 레이스 선수였죠. 야구 주머니. 네. 아니 후라도 선수 후라도 맞아요. 선수 맞나요? 아, 네네네네. 뭐 야구 잘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많죠. 생각해보니까, 뭐 네. 야구 주머니 가득 차면 아이 좋죠. 잘하면 용서된다니까요. 잘하면 잘하면 잘생겨 의미가 보여요. 없어요. 잘하면 야구 주머니고 아유, 못하면 살 빼라고. 그렇죠. 자 어쨌든 후라도 선수입니다. 뭐 후라도 선수야 뭐 이미 2년 동안 증명했으니까 사실 기량 자체에 저는 이제 큰 의심은 없고요.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닝 소화 능력 당연히 있겠지만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이 선수가 엄청 공격적이에요. 근데 템포가 빨라요. 네 맞죠. 그러니까 토라도 선수 등판 경기를 이제 2년 차니까 이제 3년 차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템포가 너무 빨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감 있게 공을 던져놓고 그 공 자체의 퀄리티들도 매우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그냥 다른 지표들 봐도 그냥 그 전 2년에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앞으로 그 전 2년과 비슷한 성적을 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일선발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 2년처럼 해주면 일선발이죠. 그래서 걱정이 안 돼서 여기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11승과 10승을 책임졌었던 키움 시절이었고 지금 이제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ERA도 2.21로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현재 후라도 선수입니다. 아리엘 후라도의 이어지는 시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 선수는 지금 뭐 사실 평가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그냥 잔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지금 로테이션 자체가 삼성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막 돌아왔다 싶으면은 또 잔부상으로 빠지고 차라리 오히려 막 엄청 큰 부상을 당했으면 그냥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등판 경기 수도 5경기밖에 안 되고요. 아까 저희가 본 외국인 투수들은 대부분 다 8경기, 뭐 최소 7경기 정도 등판했었는데 레이스 선수는 등판 경기 수 5경기고 이제 평균 이닝도 5이닝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 작년에 이제 레이스 선수가 한국 시리즈까지 완주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플레이오프에서 MVP를 그 레이스 선수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린 영향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5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마 또 이런 잔부상이 생긴다면 아마 조금 진지하게 좀 아예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작년에도 부상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도 26경기 정도 던졌는데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좀 삼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올 시즌에 등판한 5경기에 대해서도 삼진이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도 작년에도 삼진 비율이 이제 8점대가 안 됐으니까 많이 잡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올해 5점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늘어난 게 이 선수가 결국 포심 그리고 슬라이더 그다음에 체인지업 결국 요 3개거든요. 나머지 고종은 그러니까 가끔 이제 투심을 섞어 던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페스트볼 계열로 친다면 결국 페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데 여기에 커터도 가끔 섞어 던지는데 올 시즌에 이 커터 비율이 좀 많이 찍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커터를 의도적으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커터로 찍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음. 만약에 후자라서 삼진 비율이 줄어든 거라면 조금 걱정은 돼요. 부상과 함께. 그러니까 부상은 부상이고 돌아와서의 모습도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금 걱정이 되는 선수기는 합니다. 뭐 작년에도 사실 삼성은 코너 선수를 잡고 싶어 했잖아요. 재계약으로 잡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뭐 근데 뭐 기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선발 투수는 이닝을 먹어줘야 되고 이닝을 먹어주려면 그렇죠. 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출전 자체를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른 돌아와야겠죠. 네, 삼성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평균 이닝이 6이닝이 안 됐었던 데니레이스 선수였는데 올 시즌의 초반 스타트는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스의 잔부상 이슈, 내구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작년부터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입니다. 디아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3개로 홈런 부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아즈인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홈런도 1위고 타점까지 현재 1위입니다. KBO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뭐 작년에 그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올해 재계약에 성공을 했는데 뭐 작년에 이제 가을 야구에서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다만 올해 시즌 초반에는 지금 그 외국인 타자 기준으로만 보면 플로리얼 선수가 너무 초반에 부진을 해서 그렇지 사실 디아즈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진하다가 이제 박진만 감독이랑 면담을 한 이후에 갑자기 귀신같이 성적이 살아났다고 이게 무슨 얘기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전 그냥 뭐 좋은 공을 치고 나쁜 공은 좀 걸러내라 이런 얘기를 진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귀신같이 살아났거든요. 공보고 공쳐라. 네, 근데 어쨌든 디아즈 선수도 이제 1루수잖아요. 근데 올해 정말 외국인 타자들이 1루수 아까 말씀드린 오스틴 선수나 이제 뒤에 말씀드린 위즈덤 선수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 그리고 디아즈 선수까지 정말 1루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올해 1루수 골든글러브는 누가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디아즈가 그런 타자죠. 다 휘둘러요. 네. 네, 그냥 공을 안 본다라는 말이 맞아요. 공을 안 보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공은 다 휘두르거든요. 근데 워낙 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좋다 보니까 그 공을 맞추면 좋은 타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저희 스태티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빨간색인데 그 오른쪽으로 치우친 빨간색인데 당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출루율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는 공을 다 치면 당연히 볼넷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기복이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공을 다 쳐내는데 그 공들이 잘 맞아서 잘 나가면은 성적이 잘 나오지만 안 되면 삼진만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디아즈 선수도 올 시즌 성적 보면 4월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3월이랑 5월 성적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디아즈 선수가 시즌 끝나고 딱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기마다 또는 이제 달마다의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수한테 기복을 줄여라라고 말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수 네. 스타일이니까. 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걸 디아즈를 안고 가야 되나? 저점일 때는 막 교체하고 싶은 또 고점 그렇죠. 찍으면 막상 또 4월에 이렇게 잘하면은 바꾸기도 좀 애매한데 나는 이제 걱정이 좀 될 법도 한데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게 사이클이 맞아서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디아즈가 이렇게 같이 부스트를 넣어주면 이제 또 삼성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반면에 이제 하락세를 탈 때 디아즈 선수도 같이 이렇게 하락세를 타버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있는 주요 타자들 박병호라던가 김영웅이라던가 이재현 선수라던가 다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약간 복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즌이 끝나면 디아즈 선수는 자기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한 달의 성적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꾸준한 게 사실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거다. 순위 싸움 중요할 때 저점 걸려버리면 사실 기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원하는 성적과 적재적소에 이 선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최근 5연패인데 어떤 디아즈 선수의 이런 사이클의 변화가 있는 것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아즈 선수까지 만나보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3명의 선수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팀이 기다리고 있네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먼저 제임스 네일. 네. 네, 네일 선수 뭐 WR 기준으로 이제 지금 현재 KBO 1위죠. 벌써 WR이 3위 넘어갑니다. 뭐 8경기 등판했는데 3자책 이상 경기도 아예 없고요. 평균 와. 수화 이닝도 6이닝 이상인 뭐 KBO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작년에 하는 거 보고 저는 올해는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선수가 남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타구에 맞는 굉장히 심한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국 시리즈까지 잘 완주를 해주었고 이제 뭐 네일 선수 등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스위퍼 움직임이 진짜 예술이죠. 진짜 뭐 정현님께서 오늘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9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 복귀 의지가 있다면 사실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올해 과연 네. 어느 성적을 거두고 뭐 과연 기아에서 한 시즌 더 보낼지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올 시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네일 선수는 저는 할 얘기가 조금 있긴 해요. 저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지표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음. 페스티벌 소폭 올라갔는데 지금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밥입도 좀 많이 났고 2할 때니까 많이 났고 FIP도 현재 평균 자책점 대비 1점대 이상 높고 그래서 좀 높은 편이고 이 선수가 마이너를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선발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특정 투구수를 넘어가면 급격히 공이 흔들려요. 작년에 그랬어요. 바퀴 돌아가면. 네. 그래서 작년에는 세 바퀴째부터 성적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유형의 투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그 부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KBO 1년 겪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네일 선수한테 아쉬운 건 결국 우리가 네일한테 기대한 그러니까 네일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스위퍼. 네. 그러니까 그 스위퍼의 움직임 무브먼트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위퍼의 무브먼트에 비해서 헛스윙률은 안 나와요. 30%가 안 되거든요. 올해는 이제 27% 정도 나오는데 이게 작년보다 낮은 수치예요. 네일 선수 스위퍼에 대한 헛스윙률이 작년보다 낮은 수치다라는 건 저는 KBO 타자들이 슬슬 네일 선수의 스위퍼가 보인다. 눈에 익는다라고도 눈에 보인다. 네. 보여집니다. 네, 원래 스토프가 좋은 유형의 투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KBO 기준 페스티벌 구속이 빠른 건 맞지만 스토프가 좋은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평균 원래. 이상 수준이죠. 네, 예, KBO 스케일 기준으로 평균 이상 정도로 보긴 네. 해요. 그냥 평균 플러스. 음. 근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폰세나 이 정도의 페스티벌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투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위퍼가 그러니까 헛스윙이 덜 나오기 시작을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1선만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충분하죠.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거라는 기대는 저는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1.09인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투수도 못해요. 네. 선동률인가요? 그냥 딱 작년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작년보다는 근데 조금 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2점대 중반, 네. 조금 안 풀리면 2점대 후반. 1.09는 유지가 절대 불가능한 아, 수준의 진짜 이거는 네. 투구 퀄리티상으로 봐도 솔직히 1.09가 0구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고 투구 퀄리티라든가 프로필상 뭐 완성도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외인 투수들 중에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둘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폰세가 1등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치리노스 네. 지렸어요. 오가 오히려 2등에 올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운이 좀 따르고 있고 네. 그 대신 제가 내일을 보면서 확실하게 강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자기의 디자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 안에서 컨셉을 극대화하는 건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스토프가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앤더슨이라든가 폰스의 A급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압도적인 스탯을 찍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의 어떤 그 쉐입 그리고 그 조합 이런 거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투수다라는 맞아요. 인상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다는 말이 맞는 이해도가 것 같아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경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허투루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추상적이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허투루 버리는 공이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모든 공 하나하나의 어떤 커맨드 같은 게 되게 안정적으로 잡혀 있고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고 셋업 피치 같은 것도 되게 영리하게 잘 쓰고 특히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운트 싸움을 불리하게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혹여나 배터 카운트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을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복판 미트볼 던지는 경우 많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 최대한 활용해서 하이패스트볼이라든가 뭐 스위퍼 같은 것들 강하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하는 모습들이 참 수싸움에 능하다. 그리고 카운트를 되게 영리하게 쓸 줄 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이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적 대비 그러니까 지금 성적을 유지할 건 아니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그렇죠. 잔뜩 네. 쏟아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나쁜 투수는 절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못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작년만큼 해줄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1선발이잖아요. 네. 네. 작년만큼 해주면 이제 2.53 ERA에다가 이제 8승인데 뭐 작년에 12승이었죠. 네. 네. 작년에 중간에 부상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표가 과연 정말 이 선수의 실력 그대로 객관화가 되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승운이 없잖아요. 2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아 입장에서는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조금 내일이 어려운 이렇게 상황. 그렇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을 때 승수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뼈 아프다. 그렇습니다. 기아가 작년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올 시즌도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을 텐데 뭐 내일 선수와는 별개로 뭐 김동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던 초반이었습니다. 어쨌든 내일 선수만큼은 작년과 비슷한 이 가치를 계속해서 머금고 있다라는 것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큰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투수로 만나볼 선수가 올러입니다. 에러몰러가 저는 좀 기대를 했던 투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단 페스트볼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 중에 하나가 페스트볼이었거든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평균 150 정도 던질 수 있는 이런 투수. 일단 KBO에서는 플러스급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스태티지 기준에서는 슬라이더로 찍히는데 이게 슬러브라 그래요. 선수 본인은. 그래서 슬러브에다가 업스피드로 체인지업까지 이제 그냥 이렇게 세 개 구종을 던진다고 보면 되는데 저 슬러브의 완성도가 꽤 높은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화구, 그러니까 세컨 피치죠. 세컨 피치 완성도가 높은 투수라서 올 시즌도 보시면은 저 구종의 허스윙률은 거의 40% 가까이 나와요. 39%니까.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였다면은 제구. 정확히 말하면 커맨드. 그러니까 올러 선수도 커맨드가 막 완벽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NC의 라일리 톰슨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라일리 톰슨 같은 느낌인데 다만 올러는 라일리 톰슨보다는 커맨드가 살짝은 안정화돼 있는 투수였고 실제로 KBO에 와보니 이 올러 선수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커맨드는 일단 단점으로는 안 보이게 됐어요. 볼넷 비율이 9이닝이나 볼넷이 1.93이니까 그러니까 라일리 톰슨 선수는 이제 그 부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면 올러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뭐 올러 선수 던지는 거 보시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존에 넣어요. 아마 그래서 이 장점이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자책점이 3.43인데 FIP는 3.1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운이 좀 덜 따라서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저는 이제 3.43이라는 수치도 저는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3.11이라는 수치도. 내일이랑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긴 합니다. 퀄리티상으로는 네, 퀄리티상으로는 뭐 실제 경기 내용은 그쵸, 어쩔 수 그쵸. 없는 어쩔 거지만 수 없는 거고. 퀄리티상으로는 내일과 비슷한 성적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정말 너디하네요. 이 너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럼요. 전 내일보다 올러가 공 던지는 게 더 보기 좋아요. 제 본인 마음에는 취향이야. 들어요. 신미한 본인 신미하는 그게 더 맞아. 네, 제 취향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일이 막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아담울로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승수는 4승.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내일보다 더 많은 승수를 책임져 주고는 있고요. ERA로 3.43으로 현재 순항 중인 아담울로 선수의 KBO입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두 명의 외국인 선수와 함께 만나봤고요.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선수이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의 마지막 순서가 될 패트릭 위즈덤입니다.
네, 진짜 위즈덤이 왜 한국에 있는지 저는 아직도 약간 작년에 모르겠는데. 시카고 네, 컵스에 있었죠. 시카고스에서 있었죠. 어쨌든 현재 부상으로 그 자리를 비웠었던 데이비슨을 대신해서 오스틴과 굉장히 치열하게 1루 골든글러브 경쟁 중이고요. 뭐 아시아 무대가 아예 처음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사실 이름값에 걸맞는 뛰어난 활약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굉장히 한 3년 4년 정도 뛰어졌는데 사실 매년 한 이맘때쯤 되면은 소크라테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보면 딱히 소크라테스가 전혀 생각나지 않은, 물론 응원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뭐 응원가만 빼면 사실 소크라테스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뛰어난 활약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마 위즈덤 선수도 이 페이스면 사실 내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모습을 정말 한치의 여과 없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컨택기 그렇게 좋은 타자는 아니에요. 파워. 대신에 홈런 파워는 확실하고 음. 선구안은 괜찮은 편이에요. 약간 OPS형 타자인 거죠. 그래서 타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뛸 때도 보면은 타율은 기대하면 안 되는 타자인데 홈런 파워가 있고 눈여겨가 되니까 OPS는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면 KBO에 와서는 그래도 메이저리그보다는 레벨이 낮다 보니까 타율이 나와요. 네, 나와서 2할 오픈이에요. 이 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위즈덤한테 이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그럼 위즈덤을 데려오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위즈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타율 대비 매우 높은 출루율과 그거보다 더 높은 장타율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딱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뜬 공 잘 만들어내고 뜬 공 중에서 홈런 비율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딱 본인이 딱 위즈덤이 KBO에 왔을 때 이 정도 해주겠지, 딱 그 정도 해주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하던 프로필 그대로 들고 진짜 왔어요. 똑같이 들고 왔어요. 똑같아요. 세부 지표까지 싹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플라이볼 히터. 맞아요. 에다가 그냥 장타 노리는, 그러니까 원툴 타자인데 이 선수 히트 차트, 안타 차트 보면은 그냥 미쳤어요. 딱 그 필드를 반으로 딱 갈라서 왼쪽만 죄다 왼쪽에만 있어. 심지어 안타도 다 왼쪽이야. 맞아요. 보통 어지간한 그 프리터들도 안타나 2루타 정도는 오포짓 사이드로 그 반대편으로 가거든요. 얜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 딱 반갈입니다. 네. 원래 그런 타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안타 차트도 보면은 이래가지고 네. 그냥 아마 내내 이럴 거고, 사실 이런 의미로 업사이드라든가 고점이 아주 높은 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격적으로 어프로치가 워낙에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수고 변수가 없다시피 한 타자라서 저점은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넘어올 때도 이 선수 이 정도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참 재밌다. 네. 진짜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아무리 이게 리그 스케일이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OPS가 그쵸, 0.9가 그쵸. 넘잖아요. 원래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딱 0.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그 스케일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제 타율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OPS가 많이 찍히는 건데, 그냥 앞으로도 딱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위즈덤 말고 데이비슨 데려오셔야 돼요. 그 위즈덤 선수는 딱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롯데 레이에스의 정반대판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약간 라이트한 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선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확실한 매력을 갖고 있는 패트릭 위즈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히트 차트 이렇게 편성되는 것도 신기한데, 하여튼 뭐 최근에 그 티니핑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위즈덤이어가지고 지혜핑. 지혜핑이라고 맞아요. 하면서 위즈덤이니까. 너무 웃겨서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유니폼. 뒤에 지혜핑, 네. 유니폼 베이비 핑크색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즈덤 선수의 이런 매력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분명한 것들은 이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KBO 올 시즌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망주에 이어서 2대 농사라고 불리는 외인 농사 10개 구단의 현재 상황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다른 선수들도 있었고 더 잘해주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시즌이 거듭하면서 이 선수들이 우리 팀을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준 PD, 송준영 그리고 진정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호스트 최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m walking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